왜 그걸 알아야 돼. 한 번 딱 수업 듣고 한 번에 이해하고자 한다면 되게 욕심인 거야. 고등학교 거잖아. 그치? 고등학생들도 어려워하는데 너네가 한 번 수업에 100% 이해해서 완벽히 잘 해내겠다. 욕심이죠. 그치?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열심히 해줘야 돼. 좀 힘들 수는 있으나. 우리 원방 부분 몇 번부터였냐? 원방 부분만 좀 유형별로 하나씩 정리할 겸 풀게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살짝 붙이게 하시고요. 저는 좀 어려웠어요. 다시 좀 정리하고 싶어요. 여기는 볼게요. 자, 일단 원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지? 원의 반정식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중심과 반지름. 그렇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관계식을 세운 거잖아. 그러니까 자취의 방정식인 거야. 원 자체가. 원 자체가 자취 그리고 특정 점의 자취의 거리 지나간 자리가 어떤 도형을 그리냐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자취 문제는 구하려고 하는 점들을 뭐라고 하겠다고? 그렇지. 원을 구성하는 점들이 x, y라는 거지. 그러면 원 위에 있는 이 흰선 띠에 있는 애가 x, y인 거고 중심이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다 라고 하면요. 항상 이 자취는 도형 성질상 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늘 r 되는 거지. 맞니? 그래서 x좌표 빼기 x좌표 y좌표 빼기 y좌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r이니까 양변 제곱해서는 r제곱 이렇게 정리를 시켜놓은 거지. 맞아? 이게 원의 방정식 표준형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표준적인 형태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뭐냐? 원을 해석하기에 가장 좋은 형태라는 뜻이야. x에서 빼는 게 x좌표, y에서 빼는 게 y좌표. x좌표끼리 y좌표끼리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바꾼다라고 보면 돼요. 그죠? 그럼 반대로 원한테 중심과 반지름을 안다면 식으로 돌려놓을 수도 있는 거지. 아니? 그래서 모든 원방 문제는 웬만하면 중심과 반지름 찾아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찾을 수 있는 모든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4번까지, 유형 4번까지가요. 그 원에 대해서 중심과 반지름 관계를 찾아서 원방 세우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치? 그리고 우리가 숙제로 나갔던 5번부터는 좀 특수하게 들어가는 형태인 거지. 자, 원의 핵심이 뭐랑 뭐라고? 중심이랑 반지름 파악이 돼야 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럼 두 가지 정보는 반드시 줘야 되는 거네. 중심이 되는 점이랑 길이는. 그쵸? 근데 어떤 특수한 형태가 있냐? 축에 뭐 하는? 그치. 접하는 형태들은 정보를 두 가지를 중심은 이거고 반지름은 이거예요 라고 줄 필요가 없는 케이스인 거야. 왜냐면 직접 유추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X축에 X축, Y축이 있는데 X축에 접하는 원이 있어. 그지? 그럼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하면 이게 뭐가 돼? 반지름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얘 중심좌표가 A, B란 말이야. 그러면 원점을 기준으로 A만큼, B만큼 이렇게 이동한 거죠. 그지?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가 뭐가 돼? 반지름 길이가 B가 되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가 B잖아. Y좌표가 그 반지름이 되는 거지. 아니? 근데 X축에 접한다는 게 이렇게 위에만 접할 수 있나? 어디도. X축에 접하면 한 점, X축이랑 한 점 만나는 원이면 다 되는 거잖아. X축 위로만 있겠어? 아래로도 있겠지. 그럼 얘는 중심좌표가 똑같이 A, B면 이 B 값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러니까 이럴 때 절대값 이렇게 씌워줘야 통상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반지름이 y좌표랑 관련이 있다라고 보면 돼. 그럼 이 문제에서는 반지름 길이 줘, 안 줘? x축에 접하는 중심이 1,2인 원이 있다 라고만 얘기해도 반지름값 알아서 나오는 거지. 그럼 중심이 1,2, 반지름은 y좌표니까 2 들어가면 20 바로 나오는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식을 잡는 거죠. 만약에 여기는 지금 X축에 접하는 상태였고 Y축에 접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
X축에 접하는 원이 하나 있고 중심이 A, B래. 그럼 이 길이가 얼마니까? A, B고 요 길이가 A인 건데 이게 원의 뭐가 돼? 반지름이 되는 거니까 반지름은 A가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X축의 양의 방향으로만 접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어디로도 돼? 반대편으로도 되죠. 이렇게도. 그럼 여기 중심 좌표가 A, B. 그러면 요 길이가 지금 반지름이고 원점으로부터 A만큼 떨어진 건데 A가 음수인 거지 지금. 그지? 그러니까 또 절대값을 씌우면 반지름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아니? 그러면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하는 원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뭐만 찾으면 끝난다는 얘기야. 중심만 찾으면 반지름은 해결이 되니까 원 하면 뭐랑 뭐라고? 중심이랑 반지름 알아야 되는 거야 무조건적으로. 그지? 근데 만약에 세 번째 X축이랑 Y축이랑이 동시에 접한대. 그럼 둘 다한테 접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접할 수 있죠? 그지? 그럼 얘한테 중심이 있어? 그럼 얘가 여기 길이도 원의 뭐가 돼? 반지름이고 여기 길이도 뭐야? 반지름. 그럼 중심 좌표가 뭐야? 그렇지. 그럼 얘는 중심과 반지름을 다 줄 필요가 있나? 뭐만 알아? 반지름만 알아도 중심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 그죠? 근데 얘는 뭐가 중요하냐? 1사분면에 있으면 R, R인데 2사분면에 있으면 중심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R, R이 3사분면에 있으면? 4사분면에 있으면? 그치? 그럼 얘는 뭐가 중요한 거야? 어느 사분면에 중심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죠? 1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 라고 얘기하면 R, R 그러니까 식을 X-R제곱 더하기 Y-R제곱은 R제곱이라고 세워야 된다는 거지. 근데 만약 문제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그럼 봐봐. 상황을 보는 거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지나가는 원인데 X, Y축에 동시에 접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지. 맞아? 그럼 당연히 몇 사분면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 3, 4분면에 위치할 수밖에 없구나. 얘는 4분면이 중요한 거야. 그래야 부호관계가 판단이 되니까. 맞나요? 자, 그래서 그 문제로 푸는 게 지금 유형 5번이죠. 유형 5번에서 질문 있나요? 질문 있으면 그걸로 하고 없으면 그냥 쌤이 대표는 그때 다 풀었으니까 밑에 걸로 할게요. 질문 딱히 없죠? 그러면 224번으로 해볼게. 224번 2점 1,1, 2,2를 지나고 정보, 항상 문제를 읽으면서 정보 수집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 문제를 풀 때 이 문제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용해서 푸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2점을 지난다라는 정보가 하나 있어. 아, 그럼 대입할 게 2개나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 X축에 접하는 두 원의 반지름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질문 자체는 2개의 원이 나올 거고, 그지? 반지름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 상황에 맞는 뭐부터 하라고? 그림부터 그려야 돼. 왜?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도형을 푸는 거야, 사실은. 도형을 어디로 옮겨서? 좌표평면으로 옮겨서. 중2, 중3 때 도형만 열심히 풀던 거를 그 도형을 좌표로 옮겨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그림을 좀 그려주는 거지. 그림이 있어야 문제가 풀리잖아? 도형 문제 말로 막 2-2 풀 때도 3-2 풀 때도 도형 문제 말로 나오지. 근데 우리 그거 보고 어떻게 해? 그림을 풀자. 왜? 도형 문제니까. 안 보면 풀려 안 풀려? 풀리기 하겠지만 어떤 문제는 잘 안 보인단 말이지. 근데 이거 다 그리면서 푸는 거야. 말하는 대로 1,1이랑 2,2를 2개를 지나는데 어디에 접해야 된대? X축에 접해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 요렇게도 그릴 수 있고, 그지? 2점 지나는 원 X축에 접하기. 요렇게도 그릴 수 있죠? 아까 양의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지? 그죠? 요런 식으로 2개의 원이 생기겠구나 이런 얘기지? 그러면 얘는 지금 2점을 지나고 X축에 접하는.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생겼으나 저렇게 생겼으나 원한테 중요한 건 뭐라고? 중심과 반지름이라고. 그러면 중심 좌표 있어 없어? 중심에 대한 힌트가 있어 없어? 전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지수로 설정을 하는 거지. 중심 A, B라고 해보자. 그럼 또 뭐 설정해야 돼? 원 풀려면. 그렇지. 중심이랑 반지름 무조건 나오는 거야. 반지름 풀어야 되죠? 그럼 반지름이 X축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은 어떻다고? 이렇게 생겨먹은 거니까 B인 거잖아. 그치? X축에 접하는 거니까 Y죠. 그래서 반지름은 B겠구나. 얘는 지금 양수 쪽에 있으니까 그냥 B라고 해도 되죠? 그치? 음수 쪽에 있을지도 모를 때는 절대값 씌워야 되는 건데. 아니? 자, 그러면 중심과 반지름 나오면 뭐 하라는 얘기야? 식 세우라는 얘기인 거야. 식 세우려고 이거 찾고 있었던 거야. 왜? 얘는 두 번 대입할 수 있어서. 그죠? 그럼 어떻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b제곱. 이렇게 식 세우겠지. r 대신 b 쓰는 거지. 미지수 개수 줄여. 얘 위에 뭐랑 뭐가 있어? 1,1로 대입, 2,2 대입하죠. 그럼 대입되면 a, b에 대한 식 두 개 나오겠네? 둘이 뭐 하면 돼? 그치, 연립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라고. 문제의 단어를 하나하나 뜯어서 무슨 정보 어떻게 이용할까? 점을 지난다? 나중에 대입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죠? X축에 접한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정보예요. 그지? 하나씩 다 놓치지 않게 풀어야 돼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B제곱. 두 점 사이의 거리는 B제곱. 그죠? 도형 성질상 원위에 있는 어떤 점이든지 간에 중심과의 거리는 내 반지름이어야 되니까. 그죠? 근데 그게 얘네 대입한 거랑 식 똑같이 나오지. 그지? 두 점 사이의 거리 A-1의 제곱 B-1의 제곱은 B제곱. 이렇게 식 세우는 거야. 그쵸? 마무리는 뭐 혹시 안 된 사람 있으면 직접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시에 접하는 원이네. 여기 질문 있나요? 30번까지? 230번으로 그럼 할게요. 자, 방법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복습을 좀 진하게 해야 될 듯 싶어서. 자, 어떤 원이 있는데 이거 무슨 형이에요? 230번 해봐야지. 나 알고 못해. 230번. 봐야지 문제를. 왜? 죄송합니다. 왜 책을 가리고 있어? 책을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해. 해야지. 자, 이런 원이 있는데 X축, Y축이 동시에 접한대. 그럼 무슨 문제야? 아까 했던 이거 R 문제잖아. 그치? 걔는 뭐가 중요해? 사분면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지. 아니야? 그럼 얘 어떻게 가야 돼? 중심 체크해야 되네? 뭘로 가야 돼? 그치, 이 꼴로 바꿔야 되니까 x,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내용은 똑같다고. 항상 식 파악하는 거야. 이거 잠깐 기다려보셔도 돼.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 만들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지. 좌변은 x, y에 대한 완전 제곱식만, 우변에는 상수부. 여기가 지금 r제곱짝인 거잖아. 아니?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원 썼으면 항상 뭐랑 뭐 파악하라고? 중심과 그리고 반지름. 그쵸? 반지름? 근데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반지름 얼마인 거야? 이렇게 생긴 원이 x축, y축 동시에 접한다고 하니까 뭐 해야 돼? x, y축 동시에 접한다고.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가 양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음수지. 몇 사분면에서? 3, 4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 2. 그게 그럼 뭐야? 반지름.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x축, y축에 접한다. 동시에 접한다라는 내용을 써먹어야지 식이 편해지는 거야. 이해가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데 여기서 이거 오는 거 이해가지? 그치?
x축, y축을 동시에 접한다고 하면 이 길이나 이 길이나 다 2잖아. 왜? x좌표가 마이너스 2잖아. 이 길이 2잖아. 접하면 여기도 2잖아. 그치? 맞아? 그럼 중심좌표가 뭐라는 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는 얘기네? a값 얼마인 거야? a는 나오는 거지. 돼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해석을. 자, 그 다음에 축에 접하는 경우는 그러면 중심과 반지름 정보를 따로따로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건이 부족해 보이겠지만 문제 내에 있는 단어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축에 접한다, 동시에 접한다 이런 말들로. 그죠? 그죠? 그 다음 거는 원 밖의 점이랑 원 위의 점 사이의 최대 최소 문제죠. 이거 한번 볼까? 원 위의 점이라고 하면 여기 어딘가에 있는 점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원 밖의 점은 이거지. 그럼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원 위에 있는 점까지 연결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맞아? 그럼 연결을 했을 때 그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선 종류가 몇 개야? 그렇지. 길이가 겁나 많지. 무한대지. 그죠? 근데 거기에서 뭘 찾고 싶대? 저렇게 길이를 쟀을 때 최대 최소를 찾고 싶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도형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는. 좀 이렇게 계속 밖으로 가면 갈수록 길어지네? 그럼 점이랑 원의 중심이랑 이렇게 일렬로 나열돼 있다고 봤을 때 얘네들을 쭉 연결해 버리면요. 원 위의 점이 이 안쪽으로 제일 튀어나온 점 나오겠지. 점 방향으로 제일 튀어 들어온 거. 그지? 점 방향에서 제일 멀리 나간 게 여기지. 맞아? 그러면 그 원 위를 움직인 점이 여기 위치했을 때 이 거리가 뭐가 되는 거? 최소. 그죠? 최소지. 제일 짧잖아. 원 위의 점이랑 이 점까지의 거리가 점점점 길어지잖아. 그럼 언제? 제일 점 방향으로 튀어나온 점이 있을 때가 최소인 거지. 그래서 이 점 찾을 수 있나요, 그럼? 찾을 수 있어, 이 점? 이 점을 찾을 수가 없는 이유는 꼭 일렬 나열하면 이게 몇인데 모르는 거잖아. 그지? 좌표 평면으로 들어가면 원이 여기 있어? 점은 여기 있어?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지. 그럼 중심이 여기 있어? 그럼 일직선상으로 했을 때 이 좌표를 찾는 방법은 없다. 몇 대 몇인지라도 알아야지 하다못해. 그런 거 전혀 모르지. 그럼 뭘로 점 찾는 문제? 아닌 거잖아. 그지? 도형 성질을 쓰는 문제인 거라. 원이 표면으로 가장 튀어나왔을 상황에 이 길이가 원의 뭐니까? 그치? 반지름이고 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정도는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얘를 써먹자는 거야. 앞에서 배운 거.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한 거에서 반지름 한번 빼내고 요 길이에 해당하는 게 지금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최대는 점 기준 제일 바깥점이어야 되죠? 그럼 끝까지 연결해서 여기 있는 거네? 그럼 이 길이가 얼마니까? R이니까 최대값은 D 플러스 R, 최소값은 D 마이너스 R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그죠? 아 그럼 최대 최소 문제는 다 이렇게 풀면 요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네. 그지? 근데 우리가 여기 유형 7에서 어려운 게 뭐야? 33, 34 같은 게 어렵죠. 왜? 심플하게 문제에서 최대나 최소를 구하시려고 하면 그냥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그치? 말이 바뀌어서 나온다고. 자꾸 생각하게끔. 어떻게 바뀌어서 나와요? 그렇지. 233번처럼 나와. 응? 자, 얘도 다시 한번 풀어볼게. 얘가 지금 결국 뭐냐? 원 위의 점이랑 원 밖의 점이랑 연결해서 그지? 어떤 성분을 만들었을 때 그 길이가 정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몇 개일까? 이 얘기지. 그러면 모든 점들 다 구해볼 수 있어, 길이? 없는 거죠. 그럼 정수 문제는 뭐라 그랬지? 노가다야. 자연수 정수 같은 거는 게다가 개수 문제? 세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노가다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거 10 보통 범위가 있어야 되는 거지, 범위.
왜?